연금은 매달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은 안정적이었고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식탁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말소리는 오갔지만 온기는 없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은퇴 부부에게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50대 후반에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져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큰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활은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몇 달은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니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자 하루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무는 남편의 침묵이 부담이 됐습니다. 작은 말에도 서로 날이 섰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에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통장은 채워졌지만 표정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줄었는데 마음이 더 가난해진 것 같다고요. 예전에는 각자 바빴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서로의 상처와 불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쓸모없어진 느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이야기는 할 수 있었지만 감정 이야기는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자영업을 하다 60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퇴직금처럼 모은 돈과 연금이 있었고 노후 준비는 나름 탄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처음 몇 번의 여행은 사진 속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간다고 느꼈고 아내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줄었고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따로 늙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문제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하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사라진 집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게 일로 다툼이 있어도 끝나고 나면 웃으며 국밥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그럴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감정만 남았습니다. 그 감정은 서로를 향해 쌓여갔습니다.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연금은 있었지만 역할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이유와 끝낼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은퇴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많은 은퇴 부부가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말할 때 숫자를 먼저 계산합니다. 얼마가 있으면 안전한지 얼마나 나오면 괜찮은지 따집니다. 하지만 함께 웃을 준비를 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역할로 서로를 바라볼지는 미뤄둡니다. 연금은 생존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웃음은 계획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은퇴 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감정들이 은퇴 후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은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오히려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속은 텅 빈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연금보다 먼저 대화를 준비했을 거라고요. 함께 무엇을 할지, 각자의 시간을 어떻게 존중할지 미리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덜 아팠을 거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연금은 시작됐지만 집 안이 조용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숫자는 충분한데 웃음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은퇴를 돈으로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부가 같은 침묵 속에 놓였습니다. 연금은 있는데 웃음이 없었던 부부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통장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함께 웃는 연습은 은퇴 후가 아니라 은퇴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 노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삶을 지켜주는 동안 웃음은 삶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 둘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은퇴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견디고 함께 웃는 시간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분석하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재무 구조를 점검합니다. 연금 수령액과 자산 배분과 인출 전략을 검토합니다. 물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은퇴 부부를 만나며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재무 안정이 관계 안정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이 확보된 이후에야 감정과 관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감정의 균열이 은퇴라는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퇴는 직업의 종료이자 역할 구조의 붕괴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고 아내 역시 배우자라는 역할 외에 새롭게 정의된 관계를 요구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부가 혼란을 겪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관계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 밀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관계는 밀도가 높아질수록 갈등이 증폭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은퇴 부부는 역할 분리가 극명했던 세대를 통과해 왔습니다.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을 책임지는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정서적 교류보다 기능적 역할 수행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은퇴는 이 기능 중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더 이상 명확한 역할 분담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관계는 새로운 정의를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이 전환을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갑자기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고 사소한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애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관계의 운영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늦게 발견됩니다. 생존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외면한 채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냉소와 짜증으로 변합니다. 결국 서로를 피하는 형태로 굳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부부는 말합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수년간 방치된 감정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은퇴 후 웃음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리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근과 퇴근이라는 시간의 경계가 없어지면 하루는 흐릿해집니다. 개인의 리듬이 무너지면 감정 조절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감정의 출구가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는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급증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해결의 출발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재무 계획과 함께 관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배치할지, 각자의 독립적인 시간을 어떻게 존중할지 사소한 규칙부터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각자의 영역이 존재해야 관계는 숨을 쉽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또한 감정 대화를 일상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감정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잘 지냈자는 말보다 요즘 어떤 기분인지 묻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은퇴 부부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연금은 노후를 지켜주지만 관계를 살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웃음은 자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는 경제적 완성이 아니라 관계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을 외면하면 안정적인 노후는 겉모습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 연금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돈은 버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누군가는 이미 은퇴 이후에 조용한 집안에서 이 문장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장 잔고를 점검하는 것만큼 오늘의 대화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이 시작되는 날보다 웃음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노후의 진짜 출발선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결국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늦기 전에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입니다.